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생명선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앞으로도 뭐 또 세력선, 매집선, 뭐 지지선, 저항선 등 또 차트 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책에서 접하시겠지만은 주의사항 뭐 동일합니다. 투자자마다 보는 방식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황조기가 소개하는 방법.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명선이라는 것은 저점 지지선을 의미하고요.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은 주가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 그런 지점. 매도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이동평균선에서는 보통 21선을 생명선으로 봅니다. 20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평균값이죠, 주가의. 자, 볼게요. 자, 이건 LG화학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뭐 목표가를 하향 조치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좀 떨어졌고요. 그 전으로 갈게요, 생명선은. 이거는 이제 악재 때문에 매도세가 나온 거라서 이것도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생명선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 차트를 보겠습니다. 100만원 되기 전이에요. 50만원부터. 자, 생명선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점 지지선을 의미하고요. 그럼 여기서 지지선은 어딜까? 21선을 자체를 생명선으로 봐도 되는데 21선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가 저점이죠. 생명선을 잡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점을 하나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저점이죠? 여기까지 뭐 내려오지도 않죠. 그럼 그 다음 저점도 잡는 겁니다. 이쪽 저점, 여기서도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저점이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러면 지지선과 다를 바가 없죠. 생명선과 지지선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지선 그 전으로 훨씬 저점으로 가는 게 생명선이다. 자,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쪽 라인까지 갈게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봐야겠죠. 선이 두 개가 보이시죠? 생명선 두 개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 라인에서는 이게 지지선이 되고요. 여기를 생명선을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지선과 생명선의 이해관계는 지지선을 두 개를 잡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1차가 지지선, 2차 지지선이 생명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점 지지선이 역할을 한다.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 이쪽 라인을 지켜주지 못했죠.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이제 생명선까지 떨어집니다. 생명선 가까이까지 떨어지네요. 근데 이 라인에서 여기는 저항대로 바뀌죠. 그럼 여기를 돌파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생명선이라는 것은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매도세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이때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죠. 장대 음봉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 생명선 근처 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꼬리가 달리면서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밑꼬리라는 건 이제 저점에서 이제 올라갔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는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이쪽 라인까지 여기가 또 저항선이죠. 여기가 또 지지선이고요. 지지선이죠. 그럼 이쪽 라인에서 생명선은 여기가 생명선이 되는 거예요. 생명선을 돌파해줬고 다시 이쪽 라인을 지켜주죠. 여기가 다시 저항대가 되죠. 저항대를 돌파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돌파해주니까 여기 저항대에 부딪히죠.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생명선. 여기가 지지선이 되면 또 여기가 생명선, 여기가 지지선이 되면 생명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주가가 등락을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여기 저항대 부딪히니까 못 올라가 또 떨어지고 여기가 지지선이죠. 지지선 이탈 나왔어요. 장대 음봉. 근데 매도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구간 바로 생명선이죠. 이쪽 생명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회귀를 해요.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회귀를 하죠. 여기가 저항선. 근데 저항선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돌파를 해야 여기가 다시 지지선이 되는데 못했죠. 다시 저항선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쪽 라인에서는. 왜냐?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생명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정리해드리자면은 좀 어렵죠? 자,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저항대일 때는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근데 여기를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가 저항대가 돼요. 저항대가. 여기가 지지선이 돼요. 여기 박스권에서는. 여기를 이탈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대, 또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데, 여기가 저항대이던 시절에서는 이때가 생명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인 거다. 이중 지지선, 저점 지지선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가가 계속 떨어지거나 등락이 있으면은 지지선과 생명선, 저항선은 자꾸 내려가요. 이걸 우하향이라 합니다.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한다. 이렇게. 이러면은 지지선, 저항선, 생명선 계속 떨어집니다. 대신에 생명선 같은 경우 특징이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있느냐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선을 볼 때는 주가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매도세가 줄어드느냐,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가 저항대죠. 여기가 지지선이고요. 지지선 이탈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는 여기가 생명선인 거예요. 매도세 엄청 컸죠. 근데 매도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구간 생명선. 여기서 매도세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매수가 나오고 회귀를 하죠. 결과적으로 회귀 실패했습니다. 회귀하는데 실패했어요. 주가가 돌아가지 못했죠. 그럼 이때부터는 여기가 저항선, 여기가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더 이상 생명선이 아닌 거죠. 회귀에 실패했다. 저항선 부딪혔다. 다시 매도세가 강해지죠. 그리고 다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또 그 다음 구간, 또 생명선. 여기서 또 매도세가 줄어들었죠. 부딪히고 있죠. 여기서 또 회귀할 수 있느냐. 여기가 또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여기는 또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생명선은 어디? 그 다음 생명선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의 등락을 좀 분석할 때 쓰는 겁니다. 생명선은.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뭐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뭐 쉽게 말해 단타를 친다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내가 LG화학을 모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생명선을 참고해서 모아간다 치면은 돌파하는지 보는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지지선이 되니까 지지선에서 1차 매수 하는 거죠. 돌파를 못했다? 그럼 생명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또 지지선이 되는데 여기 지지를 또 해주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생명선까지 1차 매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던가, 매도 타점은 그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도리어 언제 팔 것인가, 비중을 언제 줄일 것인가,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다. 약간 생명선 개념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쉽게 이해를 한번 하시면은 금방 실전에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차트 보조 지표고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승률을 올리는 그런 옵션일 뿐이에요. 차트라는 거는. 생명선도 마찬가지고, 뭐, 지지선 저항선 마찬가지, 또 이후 영상에서나 이제 책에서 보실 세력성, 매집성. 전부 다 이제 나의 승률을 높이기 위함인 거니까, 이게 뭐, 승률 100%다. 혹은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